네, 자, 이 중국에서 각종 문화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게임은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게임주들이 급락했고, 이번에는 엔터 관련해서 이제 연예인들 팬덤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거나 여성처럼 예쁘게 치장을 하는 연예인들은 출연을 못하게 하면서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 엔터주들이 급락하는 것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화장품 주들도 관련 이슈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장 초반부터 특히 하이브를 비롯해서 YG, SM 관련주들이 8%까지 넘게 네. 떨어지면서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뉴스나 이슈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이유가 있나라는 걱정 때문인데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제한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 확장에 대한 두려움이 제가 볼 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아시다시피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네. 게임 업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엔터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 모바일 게임 그리고 지금 오늘 엔터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IT 기업으로 제한이 되고 끝이 났다라면 아마 이런 걱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 엔터까지 확장이 되게 되면서 그 엔터 산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산업까지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규제가 진행이 되고 그 규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 사업을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맥락으로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엔터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중국의 어떤 정책 리스크로 인한 주가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오늘 네네. 한번 고민해보고 답을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워낙 게임주들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엔터주들은 오늘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라서 최근에 이런 이슈로 하락폭이 컸었던 이 화장품 관련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클리오, 커스맥스 등 업체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뭐 저 개인적으로 화장품 섹터 같은 주가가 그렇게 좋았다라고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은 물론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지만 화장품이라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중심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부차적인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중국 쪽 화장품의 매출을 기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참 먼 옛날로 가게 되면은 사드 이슈에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드 코로나라든지 어떤 경기 어떤 재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마스크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감에 의해서 어쨌든 추세가 좀 전환되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찬물 좀 끼얹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 실적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어제 그리고 그제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중국의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고급 화장품 시장이었던 그 탑10이 전체 매출 43%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어떤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저가 화장품, 인스프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3분기 때 2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조금 그 매출 하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아모레퍼시픽도 문제가 됐었던 거 뭐냐면 온라인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온라인 매출이 얼마만큼 진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 공개하지 않는 그런 우려감들 속에서 이 중국이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아모레퍼시픽을 타격을 받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타격을 받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아시겠지만 코스맥스라든지 뭐 애블 CNC라든지 클리오라든지 그리고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화장품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중국 매출 여기에 좀 영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이 반등 시도도 원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도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제 전략이 약간 수정이 네네. 필요했었던 것이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될 네,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이제 시장을 전망하고 산업을 분석하는데 모든 전제가 사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망도 그죠. 틀려버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 자동차 업종의 자동차가 아니죠. 화장품 관련 주식에 네네. 대한 전략도 우리가 좀 바꿔야 할 네.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빨리 빠져서 지금이라도 좀 빨리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이미 낮은 건 알고 있는데 네. 더 낮춰야 하겠습니까? 그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들으면 네. 그 소위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데 가게 되면 위에 뭐 고참병들 있지 않습니까? 고참병들이 1, 2병대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게 솔직히 말하면 짬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이게 그 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그게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주식시장을 보면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 사례가 어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드 이슈 때 이 화장품이란지 엔터란지 중국 관련 산업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사드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서 계속 타격을 받게 되고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 IT 규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게 되면은 중국 정부의 이 자국 내 기업들 군기잡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이면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기반을 가지고 한번 제 그 투자 여들을 말씀드린다라면은 실적도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화장품 업종, 그러니까 중국 화장품 업종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떤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어떤 영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막 이제 질문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시는 것 중에서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 네네. 중국에 대한 매출 네네. 비중이 40%가 넘잖아요. 주요 10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네네. 하지만 엔터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 사드 네네. 혹은 한원령 때문에 5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타격을 네네. 받은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전 네네.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 이 중국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네네. 그렇다면 주가 하락을 좀 과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과도한 게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기업 분석, 이제 가치 분석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현상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말씀드릴 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슈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지만 결국 시장이 빠지는 건 호재보다는 악재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화장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중심리.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중국 이슈로 인해서 대장주가 타격을 받게 되고 그 타격이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어찌 보면 걱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에 대한 부분도 1차적으로 악재하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이 거치게 된다라면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차별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소 테마를 한번 예를 들게 된다라면은 수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와 연관된 기업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끝이 나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 가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매출 발생이라든지 기업의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수혜주 쪽으로 움직여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화장품으로 가져오게 되면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군중심리,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걱정들이 군중심리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건데 이 영향에 대한 이 악재에 대한 이슈가 좀 선반영이 되고 이후에 차별화가 발생이 될 건데 그 차별화가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의 매출 기반이 큰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진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아모레 퍼시픽을 말씀드리게 되면서 네. 온라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화장품도 이제 플랫폼적으로 갈 겁니다. 엔터도 플랫폼적으로 가다가 지금 중국 이슈에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도 이제는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매출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 그쪽은 플랫폼 이슈가 발생된 기업들, 예를 들면 CDK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노마스크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보다는 화장품 더 잘 아시겠지만 네. 화장품을 벗게 되면 입술 주변에 색조 화장품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노마스크와 연관돼서 색조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또 투자 심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섹터 내에서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겠지만은 그 속에서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순환매라든지 차별화든지를 찾게 된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노마스크 관련된 어떤 색조 화장품 입술 주변에 그 바른 화장품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립스틱이요? 어쨌든 예, 립스틱 같은 이런 화장품 같은 회사들 이렇게 마스크를 예. 벗었을 때 뭐 여성분들은 이렇게 여기 화장을 안 하지는 않겠어요. 화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네. 꼭 하게 되면은 그와 예. 연관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이쪽으로 어떤 차별화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국향 매출 네. 비중이 높은 회사들 중에서도 또 차별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중국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많이 떨어진 엔터주들도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해석을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최근에 규제 리스크 때문에 네네. 기회로 삼을 종목과 혹은 여전히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종목을 구분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화장품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이 브랜드 업체 그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중국향 매출이 한 40% 넘는 회사와 제조 개발 업체인 OBM 업체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이 중국 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규제가 나오니까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앞으로 경쟁력을 가속화시키겠다. 오히려 화장품 업체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게 되면 네네. 이 제조 개발 업체인 OBM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더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 이 회사들이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네네. 지금의 주가 하락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결국 이 얘기도 앞에 질문에서 답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노마스크는 색조 화장품 네. 이와 연관된 OEM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CNC 인터내셔널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 색조 화장품 OEM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방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어찌보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OEM 업체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일단은 한국콜마와 또 코스맥스는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이 당분간 타격을 받을 건데 그럼 이 화장품의 어떤 타격을 좀 비껴갈 만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여기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강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겠지만은 뭐 중국 쪽 화장품 그 OEM 납품 비중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가 타격을 좀 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똑같은 OEM 업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5%가 건강기능식품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이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부분들이 국내라든지 그리고 국민 쪽에 어떤 매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이 기존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또 피해갈 수 있는 또 산업을 가지고 있느냐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무래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떤 네네. 한 현상을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거기에 네네.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 그렇다면 이 화장품 회사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뭔가 더 제품을 개발하고 네네. 제조할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오히려 제조업체들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만한 화장품 네네. 업체들을 좀 압축해서 가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대장 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LG생활건강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마스크 일단은 제가 LG생활건강에서도 64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실적 성장세를 이뤄냈지만은 2분기 때 살짝 좀 저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중국하고 면세점 매출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마스크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경기 재개 그리고 그 관광객 수증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모레 퍼시픽보다는 LG 생활건강 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질문을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되면서 예. 종목을 다 말씀드려버렸는데 예, 예. 끝에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 CTK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온라인 플랫폼 쪽, 그러니까 이커머스 쪽 플랫폼과 연관된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중국 쪽 매출이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든지 북미 쪽인지 또 다른 지역 섹터에 매출이 있는 회사들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CTK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이베이 쪽에 진출한 상황이고 북미 쪽 매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뭐 CTK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인데 이 종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노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또 입술 관련된 화장품이 매출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마스크를 벗게 된다라면 이스티카 같은 이런 색조 화장품의 어떤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금 화장품 내에서 좀 대안주를 찾게 된다라면은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네네. 충분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거래가 근데 많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네요. 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예. 그 CNC 같은 경우 노마스크 예. 관련해서 지금 잠시 반짝했었다가 다시 주가가 지금 약세 쪽으로 전환된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몇 달 전에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5월 달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그 노마스크 관련주로서 CNC 인터내셔널이 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노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CNC가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그렇게 좀 수혜주로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